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1일 기미 첫번째 기사 1422년 명령락 20년 임금과 세자가 신궁에 문안하고 명나라 황제에게 신정을 할애하다. 임금과 세자가 신궁에 문안하고 네 번 절하는 예를 향하였으며 옷의 겉간과 안집과 안장갖춘말을 바쳤다. 종친 기로 문무 2품 이상의 관원과 입직한 호군 이상의 관원이 궁정에 나와서 할애하였다. 임금이 궁굴로 돌아와서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명나라 황제에게 신정을 할애하고 일식 때문에 백관의 할애는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백관이 옷의 겉간과 안집과 안장갖춘말을 바치고 여러 도에서도 또한 전을 올리고 박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1일 기미 두번째 기사 일식이 있어 인정전 월대 위에서 일식을 구하다. 일식이 있으므로 임금이 소복을 입고 인정전의 월대 위에 나아가 일식을 구하였다. 시신이 시위하기를 일식대로 하였다. 백관들도 또한 소복을 입고 조방에 모여서 일식을 구하니 해가 다시 빛이 났다. 임금이 섬돌로 내려와서 해를 향하여 네 번 절하였다. 추보하면서 일각을 앞당긴 이후로 술자 2000동에게 곤장을 쳤다. 추보는 전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일 경신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여 태상왕에게 헌수하다. 양녕대군 이재,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공령군 이인, 이평 부원군 이석근, 의평군 이원생, 순평군 이군생과 조연, 이징, 이담 등이 들어와서 모셨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3일 신유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니 태상왕이 잔치를 베풀다. 여러 종친들이 들어와서 모셨다. 양녕대군은 이천의 사제로 돌아갔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4일 임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4일 임술 두번째 기사 태상왕과 내정에서 굴을 치다. 신궁에 문안하였다. 태상왕과 임금이 내정에서 굴을 치는데 효령대군과 이비, 이인, 이석근, 이원생, 이군생과 조연, 이징, 이담, 권영균 등이 들어와서 모셨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4일 임술 세번째 기사 치사예권사 임미를 보내어 말들을 감독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다. 수요를 보충하는 말 241필을 감독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보내는 말이 요동에 이를 때마다 도사가 문득 점검하여 물리친 까닭으로 그 수요를 추가 보충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5일 개해 첫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고 남제 이제 남원 등에게 시호를 내리다. 임금이 신궁에 문안하였다. 사자를 보내어 의령부원군 남제, 흥안군 이제, 의성군 남원 등의 사당에 사제하고 장차 태조의 묘정에 배양할 것을 알렸다. 남원에게는 강물한 시호를 내렸으니 강의 과감한 것을 강이라 하고 화란을 능히 평정한 것을 무라고 한다. 이제에게는 경물한 시호를 내렸으니 큰 계책의 뜻을 둔 것을 경이라 하고 화란을 능히 평정한 것을 무라고 한다. 헌도에서 글을 올려 아뢰기를 남원과 이제는 죄를 지어 참형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배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대궐 안에 머물게 하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남제에게 내린 교지에 대업을 처음 일으키는 임금은 반드시 여러 대 만에 나는 현인에게 힘 있게 되며 그 큰 궁을 세우는 신하는 마땅히 무궁한 보답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는 곧 공변된 의리이며 사사의 은혜는 아니다. 경은 학문이 고금의 사적을 통달하고 쉽게는 기미의 일까지 환하게 알았다. 활달한 높은 생각으로서 경국 제세의 원대한 계책을 쌓았었다. 고려의 국군이 이미 쇠진한 때를 당하여 천명의 거취를 알게 되었다. 이에 여러 공들과 더불어 의논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하고 성조를 추대하여 나라를 세웠다. 이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억만년 무궁한 경사를 마련하였으니 그 공렬이 어찌 위대하지 않으랴. 배양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경이라고 하였다.
지금 봄제사를 거행함에 있어 우리 태조에게 배양하여 묘정에 종사하게 하여 특별한 공훈에 보답하니 상상컨대 아름이 있거든 나의 이 명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다. 남은에게 내린 교지는 천운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은 신하의 큰 공렬이요 공을 기록하여 제사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일정한 규정이다. 경은 영매한 자질로서 경국제세의 방략을 가졌었다. 식견은 정치의 방법을 통달하고 총명은 기밀을 환히 알았었다. 고려의 국군이 이미 쇠잔함을 당하여 천명이 돌아가는 대가 있음을 알았었다. 큰 계책을 먼저 세워 우리 성조를 추대하여 처음으로 큰 기업을 마련하였다. 능히 세상에 드문 공을 이루어 무궁한 경사를 계승하였다. 맹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환하게 상고할 수 있다. 이로써 경을 올려서 우리 태조에게 배양하여 묘종에 종사하게 하여 특별한 훈공에 보답하니 이의 명령을 받을지어다.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히 여겼으므로 포승을 극진히 하였고 우리 선왕을 도왔으니 마땅히 길이 보필에 힘쓸 것이다 하였다. 이제에게 내린 교지는 천운을 도와 나라를 세웠으니 능히 세상의 드문 공을 이루었고 덕에 보답하고 은혜를 남에게 미루어 주니 마땅히 비상한 은총을 내려야 될 것이다. 경은 우미한 자질로서 우리 왕가의 구성의 친이 되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신하여 태조를 섬기었다. 고려의 국군이 이미 쇠진하여 정치와 교화가 첨차 쇠퇴하니 천명과 인심이 우리 덕 있는 분에게 모이었다. 경이 능히 의에 의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우리 태조를 추대하여 비로소 국가를 세웠었다. 생민의 고통을 구제하여 만세의 경사를 마련하였으니 그 특별한 훈공과 큰 공적은 모두 명부에 기재되었다. 지나간 행적을 기록하는 일은 내 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이에 종사의 의식을 거행하여 훈공에 보답하는 전례를 보이노라. 이 큰 공을 생각하여 인사를 영원히 지내게 하니 우리 선후를 도와서 큰 왕업을 무궁한 세상까지 도울지어다 하였다. 맹부는 충훈부의 별칭이고 구생은 장인과 사유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야인 우지하 벌동합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태성왕이 축성의 역사를 추위에 맞추어 하게 하다. 태상왕이 병조에 묻기를 일기가 이와 같이 추우니 도성을 수축하는 여러 도의 군인들이 오는 도중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겠느냐. 고한이 대답하기를 여러 도에서 각기 수령을 보내어 전적으로 맡겨 거느리고 오게 했으므로 반드시 얼어 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비록 성을 쌓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 백성들을 얼어 죽게 했어야 되겠느냐 하였다. 이에 명하여 지인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군의를 거느리고 오는 수령에게 다 이르기를 도착할 길만 생각하지 말고 일기가 춥거든 머물러 유숙하고 뗄나무를 준비하며 일기가 따뜻하거든 그제야 길을 떠날 것이며 백성 한 사람도 얼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만약 얼어 죽는 사람이 있거든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배향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내조에서 개하기를 삼가 고려의 상정례를 살펴보니 당의 제도에서 나온 것인데 채협의 주에 배향공신의 위차는 그 평일에 섬긴 선왕의 위차에 따라 각기 한 줄로 하였으니 첫째 줄에는 태조의 공신 위차를 설치하고 둘째 줄에는 이세 임금의 공신 위차를 설치하고 셋째 줄 이하도 이와 모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왕조의 배양 공신 위차도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첫째 줄에는 의안군 이화, 평양부원군 조준, 의령부원군 남재, 흥안군 이재, 청해군 이질환, 의성군 남원, 한성군 조인욱의 신주를 설치하고 둘째 줄에는 익안대군 이방 이의 신주를 설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정례는 고금 상정례문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이직과 이운로의 딸을 맞아들이었다. 이씨는 이직의 딸이었다. 일찍이 홀로 되었었는데 이때 나이가 33세였다. 또 홀로 된 여자 이씨를 맞아들였으니 이운로의 딸이었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종묘에 참배하고 제전에 유숙하다. 임금이 안길로 종묘에 나아가서 시복 차림으로 종묘에 참배하고 제전에 유숙하였다. 이날 남제 이제 남원의 자손이 각기 신주를 받들고 와서 종묘 문 밖의 막차로 나아갔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춘향대제를 행하다. 임금이 제복 차림으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춘향대제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판부사 한장수에게 영령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남제 이제 남원을 태조의 묘정에 배양하다. 교지에 천운에 순응하여 나라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제왕을 도울 보좌에 힘입었고 종족을 돈목하여 예에 맞게 하는 일은 마땅히 배향의 신하를 올려놓아야 될 것이다. 옛날의 전장을 상고하여 이 방법을 따른다. 의령부영군 남제 흥안군 이제 의성군 남원은 혹은 왕실의 의친으로서 혹은 세가의 곤계로서 세상에 드물게 나서 모두 인걸이 되었다. 옛날에 고려가 국가의 통치를 잘못하며 제왕될 인물이 민간에서 일어났다. 하늘이 순일한 덕 있는 일을 찾아서 백성의 임금을 삼으려 하였다. 이에 기밀을 먼저 환하게 알아서 성조를 추대하여 능히 그 공을 이루어 국가를 처음 만들었다. 그 뛰어난 명망과 위대한 공적이 맹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비록 소화와 장량이 한나라를 돕고 방현령과 두 여호가 당나라를 세웠지만 어찌 이들에게 크게 양보하랴. 공로가 그대들과 같은 여러 신하들은 이미 모두 종사했는데도 경들은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그 전에 훈공을 생각하여 청묘에 올려 배양하게 한다. 이 큰 공을 생각하며 실로 무궁한 세상에서 길이 힘입을 것인데 우리 황조를 도왔으니 백세를 함께 재양되어 옮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임금이 신궁에 문안하였는데 유사가 번육을 신궁에 바쳐 음복례를 행하였다. 태상왕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주상이 제사 지낼 적에 한 가지 예절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며 만족히 즐기고 파하였다. 향관과 여러 집사들에게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렸다. 번육은 제6이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1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1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정분을 오헌납으로 삼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1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동부대원 곽존중에게 수성도감의 제조 등을 위로하게 하다. 선운을 받들고 수성도감에 가서 제조 등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1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박안신 등이 송희경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영락 13년 8월 13일에 내린 교지의 조간에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간직이니 백성의 기쁨과 근심이 이에 매어 있다. 일찍이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한 사람은 다시 청거하여 쓰지 말고 만약 청거하는 사람이 있거든 거주까지 죄를 줄 것이라 하였는데 삼가 보건대 송희경은 일찍이 검산군수가 되었을 때 형을 굽혀 두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은 지함양군사가 되었으니 어찌 원컨대 이미 내린 명령을 회수하여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법을 엄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거주는 청거한 사람이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장윤하의 장무를 국문하게 하다.
의건부 제조에게 명하여 장년의 작물을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태상왕 종친들과 함께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수강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나아가 배웠다. 풍악을 베풀고 술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내정에서 굴을 쳤다. 꽁이 어주에 날아 들어오니 태상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바로 이날에 신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호조참이 허해를 북경에 보내다. 마적을 바치고 바꾼 말 1만 피를 이미 다 바쳤음을 아래였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장윤하의 사제 전의 죄를 추국하지 말라고 하다. 임금이 장윤하의 범한 일이 사제 전에 있은 것은 추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이직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다. 그 아들 전소윤 이사후를 보내어 성주에 가서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태상왕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이직은 그 자신이 범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염치용이 죄를 범한 것이 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 있으면서 말을 꺼내었으니 그 마음이 거짓을 품은 것은 아니다. 내가 그때 민씨의 불충한 행위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민무휴 곧 이직의 사위인 까닭으로 드디어 이직까지 미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래 진범이 아니므로 이로써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요 그의 딸이 궁중에 들어온 까닭은 아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이원 정탁 이종무 박자청 이천 등이 도성 경영하는 일을 의논하다. 도성 수축도감의 도제조인 조ай정 이원 우의정 정탁과 제조인 장천군 이종무 판부사 박자청, 공조참판, 이천 등이 모여서 경영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박자청은 자기가 공력에 익숙하다고 여겨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였으므로 계획한 일이 적당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두 의정이 말하기를 제도는 판부사 혼자만은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가 하자 얼굴빛이 달라지며 말없이 나가버렸다. 도감부사 배환으로 하여금 태상왕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였다. 태상왕이 임금에게 알리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자청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으랴. 비록 자청이 없더라도 도성을 능히 수축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곧 자청에 명하여 사제로 돌아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목명산 백악의 산신에게 축성을 제사 지내려 알리다. 도성을 수축하는 일로서 목명산과 백악의 산신에게 제사 지내어 알렸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도성을 수축하고 4개의 구료소를 설치해 군인들을 치료하다. 비로소 도성을 수축하였다. 태상왕은 도총재 권희다를 보내고 임금은 총재 원민생을 보내어 수를 내리어 제주를 태평간에서 위로하였다. 숙청문과 창의문 두 문을 열어 군인들의 출입하는 길을 통하게 하고 도성의 동쪽 서쪽에 구료소 4곳을 설치하고 해명국 제조 한상덕에게는 의원 60명을 거느리고 대사 탄선에게는 중 300명을 거느리고 군인들의 병들고 다친 사람을 구료하도록 명하였다. 또 전유후 여친과 금교 참찬 허도에게 이를 감독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1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내전에서 월식을 구하다. 임금이 내전에서 월식을 구하였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1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군인들을 밤까지 부역시키지 말 것을 명하다. 신궁에 문안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군인들을 밤에 역사를 시키면 반드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에 날마다 인정때에 종루에서 바로 올라오는 불을 놓게 하고는 역사를 감독하는 관원이 이를 보고 역사를 파하게 하고 바로 후에 다시 역사에 나오게 하고 또 의금부로 하여금 순찰하여 밤에 역사하는 것을 금하게 하면 사람들이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군사를 거느린 수령들이 각기 빨리 준공시키려고 백성을 부역시켜 쉬지 않는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인정은 밤에 통행을 금하기 위하여 종을 치던 일이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1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도성 수축 도감에서 도성의 수문을 더 수축하기를 아뢰다. 도성의 수문이 수요가 적으므로 전해의 장맛비에 냇물이 불어 넘쳐서 냇가 인가 혹은 물에 잠긴 것도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북쪽의 수문 3칸에 한 칸을 더 만들고 남쪽 수문 2칸에 한 칸을 더 만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나여 사람의 힘이 여유가 있으면 내의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돌을 쌓아 빗물을 통하여 게 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1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1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1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출성 후 부실공사를 즉시 고치게 하고 논지하게 하다. 선지하기를 도성을 수축한 후에 혹시 돌 한 개라도 무너져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즉시 그 방면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수보하게 하고 모두 논지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태상왕이 노환에게 편리할 대로 거주하게 하다. 태상왕이 노환을 불러 전지하기를 경은 본래 의심나는 이로서 죄를 얻었으므로 내가 지금 용서하니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편리할 대로 거주하라 하였다. 사헌부집이 박안신이 소를 올려 그 옳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대궐 안에 머물게 하여 두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7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창덕궁의 뒷구멍으로 미친 할멈이 들어와 사약 한덕경을 파면하다. 미친 할멈이 창덕궁 뒷간 구멍으로 해서 들어왔으므로 할멈을 잡아서 돌려보내고 사약 한덕경을 의금부에 오게 가두고 그 인물을 파면시켰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태상왕이 종친으로 하여금 굴을 쳐서 내탕의 물건을 내게 하게 했더니 도총재 이증이 말 한 피를 얻었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의 딸이 정진의 아들 정효전에게 시집가다. 태상왕의 딸이 돌아간 도총재 정진의 아들 정효전에게 시집갔다. 태상왕의 딸은 곧 신령 옹주 신씨가 낳은 사람이었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관원의 종자들에게 자기 그릇을 가져와서 먹다 남은 밥을 받아 먹도록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관원이 대궐 안에서 밥을 먹고는 먹다 남은 밥을 종자에게 주니 이로 인하여 그릇을 잃게 되며 또 주인과 노복이 같은 그릇에 먹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종자들은 각기 자기 그릇을 가져와서 먹다 남은 밥을 받아 먹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과 함께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1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원 등이 결성군 장담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개국정사 좌명공신 철성부원군 이원 등이 아뢰기를 지난 경진년에 이 방간이 난리를 일으킬 때 결승군 장담이 서로 호응하여 따랐으니 영란의 죄는 마땅히 형에 처해야 될 것인데 목숨을 보존하고 죽었으니 또한 다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노건을 횟수하지 않고 그 집 사람으로 하여금 공신 전지를 차지하고 공신의 노비를 부르게 하니 심히 대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 직첩과 노건을 추탈하고 그 전지와 노비를 횟수하여 신하로서 충성하지 못한 자의 경계를 삼는 것이 종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2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왕을 위한 초제를 폐지하다. 선지하기를 나를 위하여 설치한 모든 초제는 이를 모두 폐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2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비 박안신 등이 이거의 부자를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지난번에 이거의 부자가 병권을 횟수 박탈당했다고 분노하고 교만 방종하니 정부 공신 6조 대간이 이 죄주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우리 태성왕 전하께서 특별히 관인을 베풀어 그 자손을 금고하는 데만 그치게 하고 지금 또 200관 등의 직첩을 돌려주니 난역을 죽이는 의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대의로서 처단하여 직첩을 회수하고 그전대로 검거시켜 난적의 경계를 삼게 하소서라고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20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우사관 심도원 등이 장윤하를 처벌하도록 상소하다. 장윤하는 자신이 감사가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무는 본받지 않고 이익만을 도모하여 친히 탐호를 범하고 법에 어긋난 짓을 함부로 행하였으니 유사에게 하명하여 그 범한 죄를 추국해야만 남도 백성의 분한 마음이 통쾌히 될 것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사제전의 일이라고 하여 묻지 않으나 그 용안에서 배에 실어 영리가 운반한 물건과 그 의룡 등류는 수령이 관리의 물건 명목에 명백히 기입하여 문안이 이미 만들어졌고 현품을 압수한 것 또한 많으니 이는 정장이 이미 나타난 일이므로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죄를 면하여 주고 또 물건을 몰수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징계되겠습니까? 상가 바라옵건대 그 이미 나타난 작물은 다시 유사에 명하여 일체 모두 징수하여 장죄를 범한 관리를 징계하고 장내의 사람들에게 경계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하는 전에 태성왕의 근신이 되어 탐호함이 이와 같으니 나는 이를 심히 미워한다. 그러나 사제 전에 범한 일이니 신문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21일 김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1월 2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신문고의 절차와 처벌 규정을 정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속전절해에는 무릇 원통한 일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 안에서의 일을 맡은 각 관사와 지방에서는 수령과 감사가 이를 살펴서 다스리지 않고 사헌부의 상세히 알려도 또한 살펴서 다스리지 않아야만 그제야 와서 북을 두드리게 됩니다. 위의 관사들이 살펴서 다스리지 않은 자는 율에 의하여 죄를 주고 무고한 자도 도로 죄를 받게 되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소하는 자도 또한 율에 의거하여 논죄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무고한 자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소하는 자는 모두 죄를 다스리면서 살펴서 다스리지 않는 서울과 지방의 관리는 모두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서 다스려야 될 일도 또한 살피지 않고 문득 소장을 물리침으로써 난잡하게 북을 두드리는 데 이르게 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후로 북을 두드리는 사람은 유사에 내려 보내어 이를 분간하게 하여 만약 마땅히 받아서 다스려야 될 것인데도 소장을 물리친 자는 경제육전에 의거하여 그 관리를 처벌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1월 21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도성 수축 시 수령 및 관리들의 폐단을 처벌하는 조항을 정하다. 3부에서 개하기를 지금 도성을 수축하는데 역사를 감독하는 각도의 수령관과 수령 등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외에 술과 고기를 많이 준비하여 나라 운반해오며 각 면의 제조, 낭청의 서울 안의 친구들에게도 마음대로 음식을 주며 각 고을의 종패, 두목, 생리 등도 또한 그 관하에 군인들에게 강제로 물품을 거두어 폐를 끼치며 각도의 수령관, 차사원 등도 다투어 서로 공을 자랑하며 수요 외의 정부를 더 뽑아오고 명령을 어겨 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시켜 병들게 한 자가 간혹 있으니 본부에서 조사해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유정현이 노환과 이거의 아들들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노환이 난역에 아부하여 범한 죄가 가볍지 않은데 특별히 경한 형벌에 처하여 기내에 두어 그 생활을 편하게 하였으니 임금의 은혜가 지극하였습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에 편리할 대로 거주하게 하니 나라의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 전대로 안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이는 범한 죄가 종사에 관계되니 영원한 세대까지 용서할 수 없는 바인데 그 아들 이백관 등이 특별히 관대한 형벌을 받아 각기 외방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되니 이도 또한 다행한 일이옵는데 지금 직첩을 돌려주어 서울 안에 살게 하니 악을 징계하는 의리에 어긋납니다. 이백관, 이백신, 이현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거주하도록 하여 장래의 사람에게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태상왕과 임금이 경복궁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굴을 치다. 풍악을 연주하고 굴을 쳤다. 효령대군, 경영군, 공영군과 이원생, 이군생, 이석근, 조연, 이징, 이담, 권영균이 들어와서 모셨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맹사승에게 이거의 일을 거론하지 말도록 하다. 태상왕이 찬성 맹사승을 불러 말하기를 이거의 말한 일은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사랑한 것이다. 또 그때 성관에서 천재와 지변에 대하여 그 감음을 낱낱이 말하였으므로 그이는 그 설에 미혹되었을 뿐이다. 하물며 그때 이백관과 이백신은 비록 외방에 기양가에 있었지만은 청평과 이현은 모두 서울 안에 있었으므로 만약 죄가 있다면 비록 부마일지라도 어찌 면하겠는가. 노환의 일은 그때 민씨의 일 때문에 모두 내쫓은 것이니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한 유문을 경상도에 보내 관찰사의 최사강을 국문하고 윤보로 이지유 강자명을 잡아오게 하다. 의건부 진무 한 유문을 경상도에 보내 관찰사 최사강을 가서 국문하고 판진주 목사 윤보로 성주 목사 이지유 판고성 현사 강자명을 잡아오게 했으니 도성을 수축하는 군사를 늦게 보낸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중용을 강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과 함께 내정해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장윤화를 처벌하다. 처음에 임금이 의정부와 삼성의 위관에게 장윤화의 범한 죄를 함께 다스리도록 명하고는 잇따라 사제 전의 일은 말하지 말라는 교지가 있었다. 의건부에서 계하기를 윤화는 사제 후에 범한 죄가 감수로서 스스로 도둑질한 것이니 형률에 의하여 마땅히 곤장 1배 도 3년 오른팔 어깨 위에 도간물이라는 세 글자를 자자할 것입니다. 하니 자자는 하지 말고 곤장 100대를 쳐서 고향에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윤화가 처음에 일이 발각되었단 말을 듣고 건어 포육, 화분을 배 두 척에 실어 박은 등 조정안의 권귀에게 뇌물을 주어 죄를 면하려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련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과 함께 내정해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4일 이모 네 번째 기사 권희달 이수 등을 보내 축성하는 제조들을 위로하다. 도총재 권희달 동지총재 이수를 보내어 두 전하의 선언을 가지고 홍덕사에 가서 축성하는 동면의 여러 제조를 위로하게 하고 총재 이순몽 변희에게는 지천사에게 가서 서면의 여러 제조를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4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군 원이주 병원내 원성 등이 토사물을 바치고 구류민들의 송환을 청하다. 일본국 구주절도사 원이준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치고 대마도 사람의 구류된 자를 돌려보내주기를 원하였다. 살마주의 등원내와 비주의 정평전 원성 등이 또한 사람을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치고 구류된 외인을 돌려보내주기를 원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우사관 심도원 등이 이거이와 그 아들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이거이의 불충한 죄는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패하여 서인을 삼고 그 자손을 금고시키고는 형장에서 목을 베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진시로 신민이 모두 분개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아들 이백관 이백신과 이현 등이 특별히 용서를 받고 직첩을 돌려받았으므로 헌사에서 소에 상세히 기록하여 거듭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불충한 자의 후손으로서 이미 금고가 되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용서를 받게 된다면 반역의 신하가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내조차 금고시켜 신하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경계를 삼는 것이 종사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소가 올라가며 대궐 안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이직이 성주에서 돌아오다. 이직이 성주로부터 돌아오니 태상왕이 환관 김중기를 보내 한강에서 맞이하였다. 이직이 신궁에 나아가니 태상왕이 효령대군 이보와 한평부원군 조연에게 명령을 전하여 불러 돌아오게 한 뜻을 이르니 이직이 울면서 살해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5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 판정주 목사 변처후를 고문하기를 아뢰다. 전 판정주 목사 변처후가 일찍이 양양에 군수로 있을 때 군아 안에 간직한 추포 90필, 건어 150마리, 소금 10말 등의 물품을 온 곳에 바로 공문으로 해답하지 않았으며 또 군아 안에 있는 건어와 관청 안에 있는 건어 합계 150마리, 해곽 40속으로 생코치 6석을 받고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또 무녀의 노새 11양을 거두어 군아 안에 있는 노새까지 합하여 노주발을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또 경내에 낙선사의 진수정 염주 21개를 비밀히 사고 또 경내의 산성포 만호 이양수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와 당나무로 바꾸었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명백히 공사에 자백하였는데 처우는 성복하지 않으니 직접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임금은 범죄가 사죄전에 있었으므로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숭안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내정해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6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계명전을 목청전이라 고치다. 고려시도 진전의 이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1월 26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이직의 직첩과 공신노권을 돌려주다.
이직이 귀양 가기 전에 태상왕에게 아뢰기를 신의 말로의 운수가 비색하온데 지금은 은영이 이미 성하오니 사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어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랴. 역경의 진퇴 소장의 이치를 상세히 말하였는데 경이 역경을 읽었으니 종신토록 잘 보존할 것이다 했다. 후에 염치용의 조회를 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천우, 유정현 등이 굳이 내쫓기를 청하였다. 그는 내쫓김을 당하여도 일찍이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성주에 있은 지 8년 동안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고는 밤낮으로 글만 읽었으며 부름을 받고 왔을 때도 또한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세종 7월 15권 세종 4년 1월 26일 갑신 6번째 기사 올영합의 지휘가 이주 소울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천호 소울지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으로 면포 7필을 주었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7일 을리용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7일 을리용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신호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신호 박영과 부사 이맹전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벌레가 재릉의 솔잎을 먹다. 당선군 홍해와 동지총재 허권을 보내어 개성 유사의 인정들을 동원하여 이를 잡고 또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영산현에 지진이 일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직 종묘 여러 전과 능에 향과 충문을 전하다. 임금이 친히 사직 종묘 개성대 문소전 광효전 건원능 헌능 문선왕의 묘에 초하루 제사에 쓰일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9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9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광효 전직 임효인과 김맹본을 처벌하다. 광효전의 난간 담 안에 사람이 눈똥이 있었으므로 전직이 임효인 김맹본을 의건부에 가두었는데 맹본은 곤장 80대를 치고 효인은 공신의 아들인 관계로 다만 그 관직만 파면시켰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1월 29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동부대에 온 각존중을 보내 수축도감 제조를 위로하다. 손운을 가지고 가서 수축도감 제조를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2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인정년에 나가서 신하들의 조회를 받다. 원경왕 태후가 돌아가며 임금이 기년상을 행하여 상기를 마쳤으니 일찍이 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지 않았다. 이때 와서 비로소 조회를 받았으나 정조 동지 단일에는 오히려 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2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박안신 등이 이직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염치용은 전조 난역의 후손으로서 다행히 태상왕 전하에 두 번 살려주시는 인애를 입어 벼슬이 높은 지위에 이르렀는데 그 노비가 관가에 소속될 즈음에 문득 무망부도한 말로 성상께 아뢰었으니 그의 반역 불충함이 심합니다. 신하된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분개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형장에서 죽여야 될 것인데 이직은 벼슬이 의정에 있으면서 감히 사사로이 좋아하는 정으로서만 그 죄를 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를 청하는 의논까지 저지시켰으니 그가 반역에 편당하여
군부를 배반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태상왕 전하에 관인하신 그 도량으로서 그를 형에 처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또한 만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불러 돌아오게 하고 이나의 직접과 노권을 돌려주어 불충한 무리들에게 징계할 데가 없게 하였으니 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여 명백히 형에 처하는 일이 종사에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일 무자 세번째 기사 사관은 우사관 심도원 등이 이직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이직은 자신이 대신이 되었으니 실상 나라와 함께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할 처지인데 몰래 두 마음을 품고 불충한 자에게 편당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고 시골에서 편안히 사는 것도 모두 신료들이 오히려 분개하여 여기는데 특별히 용서를 내려서 불러 돌아오게 하여 그 직책과 노권을 주었으니 노화는 이미 중환주로서 오랫동안 지방에 내쫓겨 있었는데 또한 서울로 오게 하였으니 이를 듣고 이를 본 사람들이 몹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신하가 몸소 불충한 죄를 범하고도 도리어 용서를 받게 된다면 악한 짓을 한 자가 징계될 일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법으로 처단하여 신하들의 기대에 위로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일 무자 네번째 기사 대관들이 편전에 면대하여 함께 이직과 이백관 등의 주의를 청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직은 일을 처리함이 잘못된 것이고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다. 이거의 죄가 중하다면 이저 이백강이 비록 부마가 되었더라도 태상왕께서 어찌 법에 처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럼에도 법에 처하지 않은 것은 죄가 본디 경한 때문이었다. 이저 등이 저와 같은데 이백신 등만이 유독 죄를 면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다. 박안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이저 백강의 죄를 청하지 않은 것은 실상 은정을 끊는 일로서 군부에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오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6월 1일 무자 다섯번째 기사 영의정 유정현이 이직 노안 등의 죄를 청하다. 다른 사람이 지닌 마음을 실상 헤아리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말은 마음의 소리이므로 이직의 말이 불충한 데에 관계되니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안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므로 두 사람의 죄는 사람들의 이목에 환하오니 전하께서 이를 재결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태상왕께서 일찍이 이직은 죄가 경하니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지금 일의 기회가 알맞은 까닭으로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대개 이직의 딸을 궁중에 맞이한 일을 가리킨 것이었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6월 1일 무자 여섯번째 기사 한 유문이 윤보로 이지우 강자명을 잡아오다.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6월 1일 무자 일곱번째 기사 폐폐교의 사문도로에게 쌀을 주다. 쌀 5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일 무자 여덟번째 기사 이당 조강 등이 광효정의 공상을 깨끗이 진상하지 못했다 하여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내자 판사 이당과 주부 조강 등이 광효정의 공상을 깨끗하지 못하게 진상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마땅히 곤장 60대를 쳐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으나 직첩은 회수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일 무자 아홉번째 기사 공정왕의 어진을 상의원에 간수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2일 기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2일 기축 두번째 기사 진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2일 기축 세번째 기사 두 임금이 내정에서 굴을 치는데 효령대군 등이 입시하였다. 경영군, 공영군, 의평군, 순평군과 이석근, 조연, 이징, 이담, 홍부, 이교, 권영균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6월 2일 기축 네번째 기사 축성하는 군사를 거느린 수령관 차사원에게 수를 내리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6월 3일 경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성균관과 학당의 학관 학생에게 술과 의육을 내리다. 성균관과 사부 학당의 학관과 학생들에게 술과 의육을 내렸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주인을 고발하는 노비, 수령을 고발하는 부사, 서도, 이민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영락 18년 9월 예조의 수교 절해에 당나라 태종이 말하기를 요사의 종이 주인의 반역을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대체 반역하려는 일은 혼자 하지는 못할 것이니 어찌 발각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종에게 고발하도록 하겠느냐. 지금부터는 종이 주인을 고발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말고 이내 목배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이에 의하여 구분 처리할 것입니다. 또 주문공이 조정에 아뢰기를 원컨대 폐하는 중앙과 지방의 사정 전 옥의 관원에게 엄하게 명하여 무릇 옥송에는 반드시 먼저 친서와 장류를 분별을 논한 후에 그 그릇되고 옳은 옥사를 듣게 할 것입니다. 대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고 낮은 사람으로서 높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는 비록 옳더라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그 옳지 않은 자는 비록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부사 서도가 그 관리와 품관을 고발하고 이민이 그 감사 수령을 고발한 자는 그 고발한 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일이 종사에 관계된 것과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은 이를 그만 버려두고 논지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하게 할 것입니다. 신등이 살펴보건대 노는 장이라 하고 비는 획이라고 하며 일설에는 여자 종의 남편을 장이라 하고 남자 종의 아내를 획이라고 하는데 대맹률에서 노비가 가장을 고발하면 장 100, 도 3년의 형벌을 쓰고 다만 무고한 것은 교형을 쓰며 고공인은 1등을 감형한다라고 하였으며 본조의 영락 5년 의정부의 수교에도 각기 따로 사는 여자 종의 남편은 고공인과 같이 논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노비와 여자 종의 남편과 남자 종의 아내를 모두 차명으로 논죄하니 시왕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의 명분이 엄한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노비가 주인을 고발한 자는 그 고발을 받지 말고 무고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할 것이며 여자 종의 남편과 남자 종의 아내가 주인을 고발한 자는 그 고발을 받지 말고 장 100, 유 3천리의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또 부사 서도가 관리와 품관을 고발하고 이민이 감사 수령을 고발한 자는 이를 받아 다스려서 그 고발한 것이 거짓인지 참인가를 안 후에 위에 있는 사람은 논지하지 말고 고발한 자만 죄를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참컨대 지금부터는 종사에 관계되는 일과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니라면 이를 받지 말고 장 100, 유 3천리의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허조가 예접판소로 있을 적에 이 계사를 올리니 임금도 또한 그렇게 여겨 정부의 여러 관은 청에 내려보내 이를 의논하게 했더니 유정현, 박은, 이원 등이 이를 심히 거르게 여기며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수령이 더욱 거리낌이 없게 되어 백성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허조는 아뢰기를 수령의 하는 짓은 많은 사람의 이목에 드러나 있으니 비록 이민들로 하여금 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일찍이 태상왕께 에게 아뢰기를 신은 늙었사오니 만약 윤호를 얻게 된다면 신은 죽더라도 눈을 감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날 눈물을 흘리니 태상왕이 그 말에 감동하여 즉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의 딸을 봉하여 숙진 옹주라 하다. 곧 정효전에게 시집간 사람이다. 이 신은 신순 공주가 되었으니 곧 이직의 딸이다. 이직으로 성상무원군을 삼고 정효전으로 가선대부 일성군을 삼고 이명균으로 예조 참판을 삼고 조후로 경창군 윤을 삼고 판강릉 대호
부사 신부를 파면하였다. 신부는 일찍이 공신도감 사회가 되어 관청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일이 발각되었으나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그 관직만 파면시켰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들을 거느리고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장령 현감 김사제와 영산 현감 김대현을 의금부에 가두다. 도성 수축하는 군사를 뽑아보낸 것이 시기에 닿지 못한 까닭이었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윤보로의 직첩을 회수하다. 곤장 80대를 치고 그 직첩을 회수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5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사죄 전에 발각된 정장과 사죄 후에 포착하여 관주에게 돌려준 것. 그 정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추문하지 말게 하다. 왕지에 사라는 것은 덕의를 선포하고 하자를 씻어 스스로 개과천선할 길을 열게 하려는 것이다. 이보다 먼저 무릇 장죄를 범한 자는 작물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조사하여 형문하는 데 이르니 진시로 적당하지 못하다. 지금부터는 사죄 전에 발각되어 정장이 이미 나타난 것과 사죄 후에 정장을 포착하여 관주에게 돌려준 것과 그 장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추문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5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용궁과 예천의 지진이 일다. 경상도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7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야인 금보로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7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이지우, 강자명, 김태영, 김사제 등의 직첩을 회수하다. 곤장 80대를 치고 그 직첩을 회수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7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외적의 배를 빼앗아 가다. 외적이 개인의 배 한 척을 위도해서 빼앗아 갔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판한 성부사 오승을 성절사로 북경에 보내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에 절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오승에게 옷과 신, 갓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내정에서 굴을 치다. 이날 술자리를 베풀어 풍악을 울리며 밤이 되었어야 파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이방간의 아들 이명종을 옮겨둘 것을 의논하다. 태상왕이 조말생 김익정을 불러 이르기를 이 방간이 몸소 대역을 범하였으므로 많은 신하들이 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나는 권류고에 가까운 정분으로서 또 태조의 명령도 있었으므로 이를 차마 형에 처하지 못하였다. 그 아들 이명종은 간상 꾀가 많아 방간이 군사를 일으키는 날에 도성지 이문화가 임금의 명령을 방간에게 전하니 명종은 반대로 저들을 위협한다고 말하였으며 방간이 싸움에 패하며 그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지금 방간이 이미 죽었으니 명종은 홍주에 있으니 사민정을 불러서 옮겨둘 것을 의논하라고 하였다. 이튿날 유정현, 이원, 정탁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형들이 모두 형에 처하기를 청함으로 태상왕이 이르기를 내가 명종을 옮겨두고자 하는 것뿐이요 형에 처하는 일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공벽한 곳에 옮겨두기를 명하니 정현이 안동에 옮겨두기를 의논하고 황간을 홍주로 보내어 보게 하였더니 홍주의 성이 견고하고 방비가 은밀함으로 드디어 옮기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8일 을미 5번째 기사 각 해의 범죄 건수와 노비로 된 자의 소 등을 아래도록 하다. 각 해의 범죄와 서울과 지방관청에 노비로 정속된 자와 연좌되어 노비가 된 자와 도년에 붙여 안치된 자의 살고 죽은 것을 기록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8일 을미의 6번째 기사 해문의 방어를 엄중히 하도록 하다. 선지하기를 해문의 방어는 엄중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계를 수리하고 후령을 엄중히 하여 항상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하여 적으로 하여금 감히 우리를 엿볼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일이다. 지금 수군의 도안무 처치사가와 각 포의 천호 만호 등이 외놈이 성심으로 기부한다고 여겨 변방의 백성과 같이 대하고 혹은 사신의 배와 상인의 배를 만나더라도 조금도 경비하는 일이 없으니 만일에 병고가 있다면 어찌 패전을 당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는 비록 사신의 배와 상인의 배일지라도 배를 대는 각 포구에는 반드시 방비를 설치하고 위험을 보이며 먼저 작은 배를 보내어 가서 그들이 사유를 물어 사실을 조사한 후에야 오도록 허가할 것이며 그전처럼 소홀히 태만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9일 병신 첫번째 기사 문선왕의 석전 내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9일 병신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9일 병신 세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9일 병신 네번째 기사 도성 수축 제조 검한성 박춘기의 줄기 관각과 미두 열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9일 병신 5번째 기사 축성하는 고흥의 군인에게 양미를 주다. 군인 35명이 잘못하여 불을 내었으므로 해아래 양미를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9일 병신 6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를 국문하게 하다. 선지하기를 경상도 성주의 군인 332명과 창녕을 100명 현풍의 88명 영산의 6명 등이 지금까지 이르지 않으니 의금부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가서 감사를 국문하게 아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9일 병신 두번째 기사 영광군의 전라도 영광군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10일 정료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10일 정료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10일 정료 세번째 기사 두임금이 종신을 거느리고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10일 정료 네번째 기사 태상왕이 병든 군사의 진료 상황을 살피게 하다. 태상왕이 병조의 낭청을 나누어 보내어 병든 군사의 구류하는 상황을 감찰하고 겸하여 병든 군사를 군락에 남겨두고 구류소로 보내지 않은 것을 살피게 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2월 10일 정료 5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박안신이 김점과 변처우를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김점이 관청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았으며 관직을 팔고 송사로 인하여 뇌물을 얻었으며 뇌물을 받아 재산을 모아 못하는 일이 없으니 이 6가지 죄를 계산하면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변처우는 감수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한 것이 공사의 증거가 이미 명백하니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될 것이온데 때마침 사죄를 당하여 죄를 면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전대로 본 관직을 가지고 재상의 반열에 끼이게 되니 오늘의 시민들이 몹시 붕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관리가 장죄를 범한 것은 무지한 자가 법을 범한 것과는 죄가 진실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두 장죄를 범하였는데도 죄를 면하게 되었으니 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모두 직첩을 회수하고 영원히 소용하지 않음으로써 선비의 기풍을 격려하소서 라고 하니 김점의 직첩을 회수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6월 11일 무술 첫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편전에서 경연을 열다. 세종시로 15권 세종 4년 6월 11일 무술 두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목조와 효비의 귀신에 조의를 파하고 죄를 베푸는 일을 폐지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목조와 협의의 두 신위는 이미 종묘에 옮겨졌으니 그 귀신의 조의를 파하고 죄를 베푸는 일은 마땅히 폐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1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낭성포, 조지포, 미진포 등의 참절제사 만호로 민관을 기염하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가 개하기를 도내 안변의 낭성포, 용진의 조지포, 정평의 미진포, 북층의 자외포, 길주의 다신포 등지에서 도내의 병선을 나누어 정박시키고 있으니 위의 각 포의 첨절제사 만호에게 민관을 겸임하도록 하고 두 포를 모두 한 사람의 만호를 차정하여 전임시켜 살피게 하여 방어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태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가래색을 설치하고 혼가를 금지하다. 지방과 서울에 혼가를 금지하였다.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이원, 우의정 정탁, 이조판서 허지, 예조판서 이지강, 병조판서 조말생, 지신사 김익정 등에게 명하여 태상왕을 위하여 빈과 잉첩이 될 만한 자를 가리게 하였다. 그러나 덕과 용모가 다 갖추어진 사람을 쉽사리 얻을 수 없었으며 태상왕이 또한 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6월 1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남원에 있는 황희를 돌아오게 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2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이맹종과 그의 처자의 노비의 공료를 줄이게 하다. 형제에서 개하기를 이 방간이 이미 죽었는데 그 아들 이맹종과 처자의 집에 거느리고 있는 노비 등이 아직도 공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그 노비의 공료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명하여 방간 처자의 노비 8구와 맹종 처자의 노비 6구의 공료만 주도록 하고 그 나머지 노비는 서울 안의 방간의 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종친을 거느리고 내정에서 굴을 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정조사 통사 섭공분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아래기를 달달이 변방을 침뇨하여 길이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종묘와 개성전 등 여러 전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종묘, 개성전, 문소정, 근원령, 광효전, 한릉, 문선왕의 망제에 쓸 향과 축을 친히 전하였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5권 세종 4년 2월 1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누락된 노비를 진구한 노비에게 상을 주되 신역은 면제하지 말도록 하다. 전농시 제조 등이 개하기를 각 관사의 노비 등이 전농시 소속의 누락된 노비를 앞을 다투어 진구하였으니 그 공으로서 모두 신역이 면제되었는데 그 누락된 자는
극의 외방에 흩어져 살고 비난하여 충실하지 못하지만은 진구한 자는 모두 서울에 살고 산업이 충실하여 능히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므로 지금 각 관사에서 이미 그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의 노비들이 누락된 노비를 진구한 자는 공을 로 상을 주되 신력은 면제하지 말 것이며 각기 그 진구한 노비는 양반이 진구하여 상을 받은 예에 의가하여 상을 주고 이미 신력을 면한 자와 진구한 자도 일체 이에 의가하여 폐해를 발생케 하는 권한을 막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2월 14일 신축 5번째 기사 사신이 올 때의 형편에 따라 술을 대접하도록 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지방에서 술을 금할 때에 무릇 특명을 받은 모든 사신이 지방에 내려오는데 감사는 규찰하는 책임으로서 법을 범할까봐 두려워서 감히 술을 대접하지 못하니 전혀 명령을 공격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사신이 올 적에는 감사가 적당한 형편에 따라 술을 대접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나여 예조에 명하여 여로도에 이문하도록 하였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2월 1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잔치를 베풀었다. 세종 7월 15군 세종 4년 2월 1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도성을 수축한 수령관과 수령들에게 예조에서 잔치를 내리게 하다. 우부대원 한 해에게 명하여 선언을 받들어 도성을 수축한 각 도의 수령관과 수령들에게 예조에서 잔치를 내리게 하였으니 역사가 마치게 된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2월 1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전주와 남원 등지에서 지진이 27개 고울의 지진이 일어났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2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15군 세종 4년 2월 1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권진, 목진공, 우박, 최운, 성달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진으로 중군도 총재를 삼고 목진공으로 호조 참판을 우박, 최운으로 중군 총재를 삼고 성달생으로 좌군 총재를 삼고 황상으로 우군 총재를 삼고 이각, 원윤, 오식으로 중분 동지 총재를 삼고 신상으로 한성부 윤을 삼고 성읍으로 사원부 대사원을 삼고 송조로 사원부 지평을 삼고 유종선으로 유산을 이숙묘로 충청도 강원도 함길도 도관찰사를 삼고 이춘생 윤하로 함길도 평안도의 병마 도제자를 삼고 이중지로 경상 우도 병마 도절제사를 삼고 변이로 충청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로 삼고 홍석과 조비형으로 경상 주악 우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를 삼고 하자종으로 판청주 목사를 삼고 이추로 판진주 목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5군 세종 4년 2월 1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왕년은 공주라 일컬어 내직의 칭호와 구별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시경의 주회에 진나라가 이미 황제를 일컬었는데 그 아들과 딸은 오히려 공자 공주라고 일컬었다고 하며 원사에도 또한 왕년은 대개 공주라고 일컫는 글이 있습니다. 본조 예제에는 명호는 글비담이 옛날 것을 본받는데 다만 왕녀와 내직만은 모두 공주라 일컬으니 대개 전조의 그전 것을 그대로 받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왕녀는 공주라 일컬어 내직의 칭호와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내직은 고려 조선시대 국내 여성들과 문무관의 처 등에게 내리던 관직으로 내외 명부를 총칭한다. 주로 내명부를 지칭한다.